자, 이번에는 한전법 개정안 이슈를 조금 다뤄볼까 하는데요.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SK증권 리서치센터 유틸리티 커버하고 있는 남인식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배경 화면에 막 계량기 막 잔뜩 등장했는데, 자, 한국전력. 저희 코너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많이 좀 다뤘어요. 이게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답답하고. 뭐 국가 경제생활 입장에서 보면 민생 측면에서 전기료하고도 민감하고 그죠. 물가하고도 민감하고 기사 같은 거 보면은 한전이 굉장히 요새 말이 많아요. 뭐 한전법도 개정안이 불발이 됐고 네. 전기요금 올리냐 마냐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올해 누적된 아린 손가락이라고 이제 뭐라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정권을 거듭하면서 뭐 정권 얘기를 해서 좀 좋습니다만 누군가는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고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고 1년에 한국전력이 30조 원의 누적 적자를 내고 있고 그러면 상장한 의미에서는 이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상충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석에서 지금 올해 한국전력의 영업적자가 30조인데 이게 한국전력이 몸빵을 하고 있는 거다. 서민경제와 경제를 위해 가지고 물가 인상을 좀 한국 경제를 위해서 한전이 좀 희생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많이 표현드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전력 생산하는데 물론 생산 전력을 사와 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입장이지만 그 사오는 전력값이 100원이면 판매를 50원에 해버리니까 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자 일단은 한전법이라는 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한전법 개정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풀어주셔서 설명해 주신다면. 네, 한전 기업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한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한전법에 따르면은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 한도가 있습니다. 네.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2배까지 사채 발행 한도가 가능한데 이거를 5배까지 늘리고자 하는 게 한전 개정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이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자본금이 깎여 나가면서 부채 발행 한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5배로 늘리자는 안인데 네. 이것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반대 또는 기권표가 나오면서 한전법 개정안이 불발이 났습니다. 한번 불발이 났었죠. 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왜 반대를 했냐면은 이 한전법 개정안을 하는 게 원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이 빚을 계속 누적시키는 건데. 네, 계속 스노우볼은 흘러가는 건데 이게 답이 되냐라고 반대를 해가지고 2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전력 즉시 흑자 전환을 위해서 킬로와트아워당 60원. 전기료를 즉시 인상. 네, 참고로 2022년 전기 평균 판매 단가가 122원이니까 네. YOY 전년 평균 대비해가지고 50%를 올리자는. 백분율로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건데.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안으로 내놨고요. 민주당 쪽에서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서 3년 동안 시행할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빨리 추진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한전법 개정안이 불발이 되고 나서 다음 날 한전 주가가 8.5%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이제 다른 주식으로 치면은 거의 상한가를 쳤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자료 보시면은 이제 서던 컴퍼니라는 미국 전력 유틸리티 회사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랑 똑같은 한국전력 같은 기업이 있겠죠. 가장 비슷한 회사가 서던 컴퍼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에 맞춰가지고 판매 단가를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영향을 받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전력 조달 단가, 전력 발전 단가와 매수하는 가격을 가중 평균한 건데 그게 올라가면서 똑같이 전력 판매 단가도 같이 올렸습니다. 일반 원가 연동제. 네, 그래서 미국 유틸리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네. 캐펙스 투자도 맘대로 못하고 전기요금도 맘대로 유틸리티 회사가 조절을 못하지만 대신에 확실하게 원가 연동형 요금제가 저렇게 도입이 되고 있는 거죠.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되지가 않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적자에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뭐 이게 뭐 탈원전 때문이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어서다라고 하는데 사실 애널리스트인 제가 봤었을 때 회사를 까보면은 네. 결국에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때 못 올려가지고 지금 적자가 30조까지 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화면 보시면 이제 한국전력은 역마진으로 적자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2022년에 적자가 30조를 기록을 했지만 21년부터 적자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스노우볼이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또 얘기하는데 이게 몇 번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저 얘기 또 하네를 할 수 있지만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더 많이 다가올 텐데 그 시대의 가장 그 핵심은 전기 파는 회사인데 네. 주가가 저러니까 참 뭐라고 얘기 이게 주인 없는 회사?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 지부의 구조, 지분을 분석해 보니까 정부가 거의 57%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죠. 산업부가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뭐 산업은행과 또 네. 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연금까지 합쳐 보니까 한 57% 나오던데 네. 외국인 지분 한도는 40%로 제한해 놨고 네. 국가 기관 시설이다 보니까 물론 외국인이 가져가면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근데 지금 조심스럽지만 물밑에서는 또 민영화 얘기들을 조심스럽지만 이 공기업들이 이렇게 방만 경영이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왕왕 나오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좀 멀리 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남민신연구원이 지난 9일 리포트에서 한전체 발행 한도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오히려 호재다. 왜냐하면 전기료를 인상해서 정상화로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풀이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전체 발행 한도가 결국에 걸리게 되면은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 것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도 지금 연말 전기요금 인상을 노리고서 한전에 접근하는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간한 한국전력 리포트 제목이 크리스마스 배팅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내년도 결정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노리고서 지금 한국전력 매수하는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요구치만큼 전기요금이 더 인상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는 지금 킬로와트 아워당 29원, 약 3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거를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애널리스트 2023년도 매출액 컨센서스가 한 85조인데 이 매출액에서 23년도 전력 판매량을 나누게 되면은 전력 판매 단가가 나오겠죠. 그게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는 게 151원입니다. 킬로와트 아워당. 네. 올해 2022년 121원과 비교를 하면은 한 30원 정도를 올릴 거다라고 저를 포함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30원 이상 올리게 되면 한국전력 주가도 한번 튄다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제 생각에는 한 최소 30원에서 43원까지는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민주당 쪽에서는 즉시 킬로와트 아워당 60원을 올려야 된다라고 제안은 했지만 사실 이건 저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집권 여당 측에서는 지지율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킬로와트 아워당 60원 올리게 되면은 바로 지지율을 까먹게 될 테니까요. 뭐 물가 바로 직결되니까. 네, 그래서 60원이 가장 맥스치다라고 바라보면은 제 생각에 합리적인 수준은 한 43원까지 올리는 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가격을 조합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해보게 되면은 기준 연료비, 즉 한국전력이 연료비를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네.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한 킬로와트 아워당 43원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최소한 30원에서 43원까지는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저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 이제 산업부에서도 기재부에 이제 한국전력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아워당 50원을 올려야 된다라고 올린 상황이다 보니까 적어도 시장 기대치 이상만큼은 전기요금은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한국전력을 대안하는 그 대안주가 없잖아요. 독과점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대안을 떠올리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그 분석 자료 보니까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인 넥스트라다 에너지, 넥스트에라 에너지. 넥스트라 네. 발음이 넥스트라다는 어디? 넥스트에라 에너지. 이 기업은 왜 설명을 하고 또 부연하신 거죠? 이제 한국전력이 PBR이 0.2배에서 0.6배인데 넥스트에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PBR이 3.6배입니다. 네. 6배 이상 비싼 기업인데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전기를 판매하는 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겠죠. 그런데 넥스트라 에너지가 이렇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3% 수준입니다. 한국전력이 10% 아래인 거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ESG 열풍이 불면서 미국 쪽에서도 ESG 펀드 자금이 늘어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넥스트라 에너지 PBR이 한번 재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좀 기업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네.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ESG가 돈이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은데 적어도 넥스트라 에너지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한 것만큼 시가총액이 늘어났으니까 이건 돈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기업을 분석하다 보니까 2019년 이후부터 이제 송배전망 투자 비중이 오. 늘어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변압기 얘기를 지금 여기다.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뭐 전기차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물론 한국전력도 좋기는 한데 이 변압기 투자가 같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전력량이 증가를 하는 만큼 그만큼 캐파가 증가를 해가지고 전력망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인 이제 LS 일렉트릭, 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이런 기업들을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한 전만 놓고 보면은 참 답답하기 때문에 한국전력만.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미국의 기업도 좀 봐주셨고, 그다음에 줄거리를 쳤을 때 변압기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전력 배급 확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까지. 네. 네, 확장성을 또 잘 친절하게 해주셨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답답하지만 얘기 좀 들어봤고요. SK증권 리서치센터 유틸리티 커버하고 있는 남인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